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듣기 속도를 1.5배속 이상으로 조정해서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증시 날씨, 먹구름 뒤에 맑게 된 푸른 하늘, 파월의 매파적 발언을 모두 소화한 시장.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오늘은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패드의 파월 의장이 재등장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난주와 달라지지 않았으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는 게 여전히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경제학은 물리학이 아니기에 특정한 끓는 점이 없다는 비유를 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 패드의 피봇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도이치뱅크의 수석 전략가인 빈키 차단은 현재 증시 상황이 양쪽 방향으로 모두 열려 있으며 S&P 500 지수의 4,750포인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극심한 경기 침체 시 3,0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며 침체를 피한다면 조만간 정보점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크 인베스트의 CEO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는 패드가 3에서 6개월 내에 상당한 피봇 전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시대가 찾아온다고 예언했다. 캐시우드는 시장에 대한 예측이 항상 긍정적이며 성장주에 대한 믿음이 매우 확고한 것 같다. 오늘의 미국 대표 지수들은 파월 의장이 지난번과 같은 매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반응하며 오히려 소폭 반등하였다. 특히나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와 패드의 긴축 의지 속에 문매를 맞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다는 듯이 오히려 1.69% 상승하는 객기를 보여주었다. 계속 두드러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법이다. 이미 선반영된 시장의 저가 매수 랠리 속에 오늘은 3배수 레버리지 ETF도 일제히 상승한 모습이다. 특히나 긴축과 경기 침체 공포 속에 크게 폭락했던 중소형 바이오, 테크 ETF 라브는 이틀 만에 무려 2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10달러 대복구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반도체, 클린에너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제히 상승하였으나 미운 오리 새끼 시웬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홀로 4.20% 하락 마감하였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이슈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주 종목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과 같이 악재가 만연할 때가 매수 기회임을 기억하자.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는 이틀 연속 물벼락을 맞았다. 오늘 제롬 파월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곡버스에 크게 베팅한 2층의 대머리 아저씨는 의외의 결과에 크게 망연자실하였지만 이내 힘을 내며 이제는 다음 주에 있을 CPI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덜 하락하며 시장이 대폭락할 것이라며 곡버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있는 유전자 관련 기업인 킹코 바이오 웍스이다. 오늘 하루만 9.51% 상승하였으며 올 한 해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여전히 81.85%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다. 세포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이슈 사항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이 회사가 가진 비전으로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인 바이엘, 모더나, 로시, 카게 등의 굵직한 고객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기업이라 하겠다. 다음은 볼즈 ETF 내의 개별 종목 소식으로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며 어제 출시된 아이폰 14에 대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 소식도 전해졌다. 스티펠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으며 LPL 파이낸셜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은 강달러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 같은 위험 수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주가 향방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쟁, 고물가, 강달러, 경기 침체 우려 등 최악의 2022년이 지나고 있다.
악재가 만연해 더 나빠질 것이 없을 것 같을 때야말로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안전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패드에서 아무리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전제하에 경기가 망가지는 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순환하며 수축이 있으면 팽창 국면도 분명히 돌아온다. 현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최신성 편향의 착각에 빠지지 말자. 경기가 좋으면 계속 좋을 것 같은 착각 속에 탐욕에 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계속 안 좋을 것 같은 착각 속에 공포에 빠져든다. 어지간한 악재는 거의 다 소화한 시장이다. 시장 여건이 좋아지고 나서 투자하겠다는 건 주식시장의 선반영 개념을 모르는 투자자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다. 6개월 내 다시 강세장이 찾아올 것이다. 긴축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박앤세일되는 지금 이 구간을 기회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매집 수량을 늘려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